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료구조 스택 큐 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오더네저의 8기 홍대경입니다. 일단 오늘 스택 큐 힙 이런 자료구조를 좀 설명하게 됐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보관하려고 만들어 놓은 개념 같은 것들입니다. 원래 좀 자료구조가 어려웠는데 과거에 저희한테 설명하듯이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회전 초밥집 가서 초밥 몇 접시 먹은지 좀 계산하는 게 그냥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컴퓨터로 구현하게 되면 저희는 초밥을 먹을 때 몇 개 먹었는지 중간에 좀 계산 결과를 일부러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당연히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의식도 잘 못합니다. 근데 컴퓨터로 구현할 때는 이런 CPU는 계산만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따로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CPU는 이처럼 메모리를 따로 둬서 데이터의 계산과 데이터의 저장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계산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을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부터 약속으로 정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지도 방법을 좀 생각해 둔 것들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서 스택과 큐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스택은 책장에서 책을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집어넣는 걸 말합니다. 책을 박스에다 이렇게 쌓는 것도 나름의 스택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책을 중간에서 빼는 게 아니라면 책을 뺄 때는 무조건 그 위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빼게 됩니다. 이런 스택의 방식을 리포 방식이라고 하는데 스택에 저장된 데이터는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제거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저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것은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 기능이나 아니면 컨트롤 C 같은 이전 실행을 취소하고 되돌아가는 방식이 스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콜스택에서 함수를 훔쳤을 때 함수가 쌓이는 방식도 스택이라고 좀 볼 수 있죠. 큐는 스택과 다르게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두 군데 있는 겁니다. 큐는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선입 성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제거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해서 이런 스택을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배열 리스트에다가 팝 메소드를 사용하면 가장 뒤에 있는 데이터가 제거되죠. 그리고 푸시 메소드를 사용해서 가장 뒤에다가 6을 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현된 스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푸시를 사용해서 가장 뒤에다가 7을 넣습니다. 그리고 뺄 때는 shift 메소드를 사용해서 가장 앞에 있는 데이터를 빼죠. 간단하게 구현된 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배열만 사용하면 너무 간단하고 좀 식상하죠. 내가 스택과 큐 용어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스택에서 푸시와 팝이 있고 애드와 피크를 이제 뺀다고 하네요. 네, 조금 강조해서 봐야게 스택에서 빼는 위치를 탑이라고 하고 큐에서는 가장 앞을 프론트, 뒤를 리어라고 좀 하네요. 자, 오브젝트를 활용해가지고 큐와 스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1이라는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안에는 이제 값 1이 들어있고요. 또 다른 객체 A2에는 값이 2개 있습니다. 그냥 객체 2개가 만들어졌고 아무런 연결이 될 게 없죠. 자, 새로운 키 이제 B4를 사용해서 두 번째 A2에다가 A1을 좀 참조해서 넣어줍니다. 그냥 연결이 잠깐 됐네요. 그럼 A2의 B4에서는 A1을 이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A3를 똑같이 만들어서 A2를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사용해서 연결된 방식을 링크드 리스트, 이제 연결 리스트라고 좀 부릅니다. 추성적 자료형인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소를 가지고 연결하는 방식을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죠. 자, 이번엔 이제 배열이 아니고 약간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좀 연결하는 선형적 구조가 좀 만들어졌죠. 이걸로 한번 스택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변수 탑에다가 A3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탑은 저희가 스택에서 입력과 출력이 될 장소를 좀 가리키게 됐죠. 자, 푸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푸시 함수로 이제 새로운 객체 A4를 만들고 A4를 이제 저희가 연결할 위치인 탑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탑을 저희가 연결한 객체에다 옮겨주면 이제 새로운 선형적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게 됐죠. 이제 푸시 5, 뉴욕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뒤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스택에 푸시가 좀 구현됐네요. 탑은 훨씬 간단합니다. 탑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를 이전 객체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탑이 세 번째 객체를 가리키면서 뒤에 있는 객체가 이제 가리키는 게 없어졌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되면 가리키지 않는 저런 객체는 가비지 컬렉터가 좀 사라져가지고 간단하게 사라집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없는 다른 언어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없애줘야겠죠. 이런 추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코드를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리스트를 구현해주고 스택을 구현해주고 푸시와 팝을 좀 만들어줬죠. 실행을 해보면 메소드로 푸시 10, 20, 30을 넣어주고 하나씩 빼보면 뒤에서부터 잘 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Q는 이런 연결 리스트에서 앞에 프론트와 리어를 두 개를 가리켜주는 걸로 이번에 Q를 해줄 수 있습니다. 팝을 프론트에 해주고 푸시를 리어 쪽에서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Q도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배열도 사실 이러한 연결 리스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희소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밀집형 배열과 좀 다르게 이런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해서 각 엘리먼트들이 주소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제 저희가 이런 선형적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선형적 구조만 항상 자료 구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포어 2에다가 다른 객체를 연결해 볼 수 있죠. 아직은 조금 선형적으로 보이네요. 비포어 3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번째 객체가 여러 개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비선형적 구조를 트리라고 좀 부릅니다. 사실 트리 말고 그래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장 높에 있는 루트가 아래의 자식 노드들을 가리키고 있는 걸 트리라고 합니다. 트리는 루트라고 불리는 특별한 노드가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자식 노드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바이너리 트리와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진 트리라고 하는데 왜 설명하냐면 이제 앞으로 설명할 힙이 이 트리 중에서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진 트리는 간단하게 자식 노드가 2개 이하인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는 노드를 추가할 때 가장 왼쪽부터 차례대로 두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원래 이쪽에 붙어야 하는데 이쪽에 하나 들어갔죠. 이진 트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포함된 이진 트리도 포화 이진 트리라고 따로 부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 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힙은 간단하게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진 트리 보면 가장 위는 루트 노드가 32로 이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값 14가 있어서 최소 10도 좀 구현되어 있네요. 자, 최대 힙 트리에다가 요소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완전 이진 트리에서 구성을 지켜서 이진 트리 노드에 추가되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부모 노드의 크기와 성립하지 않은 서로 바꾼다. 삭제는 루트 노드에서 원수만 제거하고 뭐 좀 이상하네요. 자, 설명을 보면서 해야겠죠. 최대 힙 트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10, 45, 19, 11, 96 좀 방향성 없는 좀 숫자가 좀 날려드리겠죠. 이걸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이제 최대 힙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10을 빼가지고 객체를 한번 만들어 줍니다. 자, 저희 힙에다가 좀 넣어볼 수 있죠. 자, 이번에 45를 연결해 줍니다. 왜 이렇게 연결되냐면 저희가 바이너리 트리를 구조를 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드 아래에 자식 노드 2개 가면서도 가장 왼쪽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겠죠. 45는 10 아래 왼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최소 힙을 구현하고 있어서 가장 위가 제일 큰 값이 돼야 합니다.
자료가 추가됐을 때 자기 분모 노드를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확인값으로 밸류를 볼 거고요. 45 밸류가 10보다 크죠? 근데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45, 10으로 최대의 힙을 구현하면서 완전 이진트리를 그대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9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19를 보니까 자기 부모의 밸류 확인했을 때 작죠?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11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완전 이진트리를 깨지 않기 위해서 가장 왼쪽에 들어갔죠. 그런데 자기 부모의 밸류와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더 밸류가 큽니다. 위치를 바꿔준 상태에서 자기 부모를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작죠? 잘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을 추가해 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가장 큰 수가 아래에 들어가게 됐네요. 자기 부모 노드와 확인해서 값을 바꿔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자기 부모 노드를 확인해서 가장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힙도가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힙도에서 값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결국에 제일 큰 값을 좀 구해봐야 하니까요. 저희는 루트라고 불리는 특별한 노드에서 값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값 96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루트에서 자료가 빼지게 되면 가장 아래에 있는 노드가 가장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값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 노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자기와 바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위에 있는 40으로 좀 빼보겠습니다. 다시 데이터가 비었고 가장 아래에 있는 10이 들어가겠죠. 자, 10이 들어갔더니 이번엔 자기 자식들 중에서 둘 다 큽니다. 그래서 가장 큰 19를 현재 루트 노드와 좀 바꾸게 되죠. 이렇게 최대 힙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이 19를 빼게 되면 가장 아래에 있는 10이 들어가고 최대 힙으로 맞춰주고 10을 빼게 되면 가장 아래에 있는 10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 빼면 순서대로 넣었을 때 이렇게 가장 큰 값들이 나열되어 있겠죠. 좀 정리해보자면 자, Q 리스트에서 각 자료 구조에다가 넣었다 뺐을 때 형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10을 스택에다가 뒤에서부터 넣게 되면 10, 45, 19, 16, 96은 순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스택을 빠져나왔을 때 반대의 순서로 나오게 되겠죠. 가장 나중에 들어갔던 게 가장 먼저 나오는 형식입니다. Q는 똑같이 들어가도 똑같이 나오고 맥스 힙에 들어갔다 하면 가장 큰 값으로 나오고 인 힙으로 들어가면 가장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스택과 Q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